도내 사립학교재단 43곳에서 행정실 직원 63명이 친인척으로 드러났고 친인척 비율이 60% 이상인 곳도 있어 사유화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는데 시민들은 고준위 핵 폐기물에 대한 대책과 탈원전 이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안을 정부가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경주에서도 조합원 2천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가 외동읍의 한 노사분규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유치원에 이어 도내 일부 사립중고등학교의 사유화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채용 과정으로 행정실 직원의 60% 이상이 친인척으로 구성된 곳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모 교육재단 소속의 남녀 고등학교입니다. 두 학교의 행정실 직원은 14명, 이 가운데 64%인 9명이 설립자의 친인척인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설립자의 며느리에서부터 사촌 동생의 손자, 배우자의 진료까지 친인척들로 채워졌습니다. 또 다른 학교 재단도 이사장의 조카 등 3명이 행정실에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 사립학교 재단 43곳 행정실에 근무하는 설립자의 친인척은 63명이나 됩니다. 일부 사학재단은 너무 심합니다. 너무 과하게 채용해서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사무직원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보냈습니다.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3개월 전 교육청과 협의하며 협의 없이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사립학교에서 채용한 사무직원 가운데 3분의 1은 특별 채용되는 등 도교육청의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절차 없이 채용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강하게 행정지도하겠습니다. 행정실 사무직원뿐 아니라 교사와 교장 등 교원들도 설립자의 친인척이 수두룩합니다. 33개 재단에 45명에 이릅니다. 충분한 검증 없는 친인척 채용에 주변의 우려가 큽니다. 일부 사학에서 설립자의 자녀나 친인척을 교장에 앉힘으로 인해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낙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립학교의 도를 넘는 친인척 채용의 기반은 사립학교법. 사무직원의 임용을 학교 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70조 2항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시가 역대 최대인 1조 2,75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본 예산은 올해보다 11.1% 증가했고 일반 회계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는데 시의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3일 확정됩니다. 경주시는 복지정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뒀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탈원전 정책 전환 이후 정부가 사용 후 해결료 정책 재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경주시와 의회가 원전 주변 지역을 시작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함께 30년 이상 지속된 원전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환 이후 처음으로 경주시의회 원전특위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원전과 방패장이 들어선 이후 각종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 등에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고준위 핵 폐기물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보관료를 소급 적용하고 정부의 재공론화 추진은 책임 회피라고 주장합니다. 2016년도에 경주시 외곽으로 이제 반송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정부에서 했으면 이걸 지켜줘야지. 이걸 가지고 전국 단위 이제 공론화에 이제 삽입시켜 가지고 정책을 다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또 주민들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이후 폐쇄 등 정부의 원전 정책에 신뢰성이 떨어졌다며 탈원전 이후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동경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 해결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 또 여러 가지 불안, 또 집가 하락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 저희들이 경주시 전체가 시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원전특위는 원전 주변 주민들을 시작으로 지역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경주시가 새로 구성하는 원전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탈원전 이후에 우리 월성 1호기가 중단이 되고 또 고준위 폐기물이 지상에 방치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경주 시민과 동경주 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대응 방안을 우리가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원전 관련 현안이 많고 지역 주민 간 갈등도 여전한 가운데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어떻게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오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지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례회에서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경북 지역 각 원전의 무단 방치 중인 사용 후 해결료를 즉시 여계로 반출하고 원전 해체 연구소를 원전 최대 집적지인 경북에 설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경주에서도 조합원 2천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노총은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경주시 외동읍의 자동차 부품업체를 찾아 사측의 성실한 교섭과 고용 안정을 요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노동계 총파업, 총력투쟁, 현당투쟁, 승리하자! 민주노총 경주지부 조합원 2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곳 노조는 산별노조 전환 이후 지난 6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시작했지만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벌써 30여 차례 교섭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이곳 조합원 150여 명은 100일을 넘겨 파업을 벌이고 90여일째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섭하는 상태에서도 대표이사가 교섭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정기 교섭을 시행하면서 단 5분 만에 그 교섭이 끝나는 형태도 이루어졌었고 해당 업체는 충남 아산과 경주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연매출 4천억 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업체로 일본 자본 100%인 외국계 자본회사입니다. GM 사태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노조는 외주화나 생산지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은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물량을 임의적으로 계열사라든가 사회로 움직이게 되면 저희 조합원들은 상당한 고용에 대한 불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또 고객사에 대한 피해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용 안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측은 외주화 등 회사 경영 자체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경영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측이 경영권 침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역시 전면 파업과 철야 농성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갈등은 앞으로 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시멘트 업계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에 복구용 시멘트를 지원합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지진으로 전파된 흥해 지역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포항시와 시멘트 무상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특별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흥해 지역에 공동주택 복구용 시멘트 4,000톤, 3억 원 상당을 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보수 참패로 끝나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치권은 비대위까지 꾸리고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발목을 잡아온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책임지겠다는 사람 없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5달이 지나는 동안 인적 쇄신을 하겠다며 당협위원장이 모두 사퇴했고 물갈이를 위한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조광특위 핵심으로 꼽히던 전원책위원은 비대위와 갈등 끝에 물러났습니다. 인적 쇄신이 아니라 오히려 친박, 비박 등 고질적인 계파 갈등이 다시 고개 들면서 쇄신에 의문점만 쌓이고 있습니다. 존재감 미약한 영남 다선. 네. 조광특위위원장은 또 이제 여론조사 돌린 게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뭐 이번 주 중으로 나온다니까 이제.
새로운 보수를 외치며 한국당을 나와 만든 바른미래당은 존재감마저 찾기 어렵습니다. 지역에서는 당직자 대부분이 그만둔 가운데 유승민 의원이 시당 위원장을 대신하고 있지만 별다른 활동은 없습니다. 지금 직무 대행을 맡고 계시는 거는 맞고요. 아직까지 조직 개편은 전혀 안 했습니다. 유일감 끝나고 다른 위원장들 다 지금 끝입니다, 임기가. 대구와 경북은 선거 때마다 특정 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보수의 성지라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탄핵과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며 쇠락한 보수 정치권은 쇄신은커녕 고질적 병폐를 되풀이하며 보수층의 외면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주최하는 지역 프로그램 대상에서 포항문화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독도 지도의 증언이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이 지난해 8월 14일 방송한 독도 지도의 증언은 현존하는 다양한 고지도 분석을 통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발굴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 논리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의 급성 심장정지 환자는 100명 중 13명이 목숨을 건졌지만 경북은 100명 중 4명만 살아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지난해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서울 12.7%, 부산 9.9%, 대구 8% 등으로 대도시의 생존율은 비교적 높았으며 전남 5.1%, 경북은 4.1%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전국 평균 생존율은 8.7%로 2006년보다 4배나 높아졌지만 지역별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온종일 흐린 가운데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후에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차차 맑아지겠지만 북서쪽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온종일 흐린 하늘에 오후부터는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약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인 내일,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한 바람에 낮 기온 9에서 10도로 춥겠습니다. 내일은 도톰한 옷을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나쁨 수준을 보였던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상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도에서 5도, 낮 기온은 9도에서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9도, 낮이 되면 울릉도 8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전까지 곳곳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비는 소강 상태에 들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은 가운데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도내 사립학교 168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학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희고와 길원 여자고 등 3개 학교가 1등급 평가를 받았고 경주 여자정보고 등 27개교가 2등급을 받아 학교별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 실적과 외부 교육재원 유치 실적, 감사 조치 결과 등 18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은 처음으로 외부 인사인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을 제5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김선욱 이사장은 법제처 처장과 국가인권위 정책자문위원장, 이화여대 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은 제철 장학회로 시작해 학술문화 사업을 통한 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 번영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라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라돈 측정기 420여 대를 구매해 시군에 지원합니다. 도는 17개 시군 본청과 읍면동에 다음 달부터 라돈 측정기를 비치해 희망자에게 대여할 계획입니다.
라돈은 무생무취의 자연 방사능 물질로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침대와 온수매트 등에서 잇따라 검출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4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경북도의회가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도정 질문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박미경, 김영선, 박창선 도의원이 경북 산업경쟁력 강화와 교통인프라 확충안을 질의했고 내일도 도정 질문을 이어갑니다. 도의회는 내년도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해 다음 달 14일 의결하게 됩니다. 지난해 1월부터 유통되는 포항사랑 상품권 운영 방안 토론회에서 부정유통 근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외부 자금 유입을 위해 타지역 판매와 모바일 상품권 시행, 지역 특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포항시는 행정안전부와 가맹점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갖고 상품권 관련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독도에서 처음 발견된 미기록 곤충을 만나볼 수 있는 독도 곤충전이 다음 달 30일까지 군위 경북대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기름빛 풀색 노린재와 호리허리 노린재 등 독도에서 처음 발견된 18가지 미기록종을 선보입니다. 독도에 살고 있는 곤충의 전반적인 정보와 함께 표본과 사진 자료 등도 함께 전시합니다. 이상으로 11월 21일 수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